저희 센터에서 60대 후반 선생님께서 개발자로 채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채용된 일들이 예전에는 화제거리였다면 요즘은 흔한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아유 내 나이에 이런 거 해 이런 것들을 가지신다면 오히려 이런 일을 하거나 뭔가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고, 내가 나이란 생각이 없이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인생 2라운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팟캐스트 인생이 막 오네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문시훈입니다. 오늘도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따뜻한 이야기, 실질적인 정보, 그리고 작은 용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인생 전화를 함께 오신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황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15년 정도 기업의 전문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전직 대상자분들이나 아니면 퇴직 예정자분들을 주로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하시면서 조금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시니어분이 계셨을까요? 최근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창업을 위해서 미리 퇴직 전부터 준비하시고 자격을 취득하셔서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이 퇴직 준비하실 때도 정말 열정적이셨지만 지금 그 과정 하나하나를 열정적으로 해오시는 걸 보면서 되게 저도 감동받고 에너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시니어분들 자주 만나 뵙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말에 많이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도 단순히 개별적인 열정이 아니라 조금 기업들이 시니어 인력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이제 시니어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제 그 배경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최근 2, 3년 사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의 시니어 인력들을 인턴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게 일시적이다라기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니어 인력의 효과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재택근무 통해서 원격회의나 화상회의나 이러한 디지털 사용이 너무 빈번해지고 유연하게 잘 사용을 하면서 기업이 이제는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인력에 대한 관심이 있고 시니어 인력들이 그런 걸 맞춰나간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챗 GPT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챗 GPT가 생기면서 오히려 시니어 인력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네네. 챗 GPT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저희가 챗 GPT 쓰다 보면 얘가 정보를 알려주는 건 진짜 잘하는데 현장에 맞춰서 어떠한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뭔가 결정하거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우리 시니어 인력분들께서는 워낙 현장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지식이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하셔서 이런 것들이 시니어 인력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AI를 쓸 줄 아는 것도 중요한데 AI가 뭘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게 공감이 됐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저희 센터에서 60대 후반 선생님께서 개발자로 채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채용된 일들이 예전에는 화제거리였다면 요즘은 흔한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이 이제 시니어분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나 ESG 경영의 관점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해서 뽑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실까요?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이런 채용이라고 해서 장애인,
그다음에 뭐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의 하나의 파트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현명한 전략으로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경력직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통찰을 현실 상황에서 녹여서 그걸 활용하실 수 있는 실행력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기업의 프로젝트 진행이나 기업의 성과 향상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시니어분들이 아무래도 막 내가 승진하겠다, 회사에 뭘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노력 행동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조직 내에서 또 좋은 멘토이자 선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시니어이신 분들이 또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저렇게 일해서 나도 저 나이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 다닐 때 막 이런 말 있었거든요. 이 회사의 선배가 나의 미래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선배가 좀 꼬질꼬질하다고 할까요? 좀 별로면 우리 회사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 안에 멋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그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멋있는 선배를 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진심을 담아 일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 조금 그래도 일이 회사 가기 싫다는 생각은 안 드는 이유가 아닐까,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 당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희가 시니어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이 시니어라는 단어는 나이에 의해서 저희가 붙여진 건데 이 나이라는 걸 신경을 좀 덜 쓰는 희석시키는 이런 마음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켄 힐버라는 작가의 무경계라는 책에 보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를 짓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행위나 가치나 경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내 나이에 뭐 이런 거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신다면 오히려 이런 일을 하거나 뭔가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고 내가 나이란 생각이 없이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항상 내 나이에 지금 뭘 하겠냐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공감되는 멘트입니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마음을 잡고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또 기여할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갖추면 좋을 태도나 매너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여기 두 분이 공감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조직 교육에 가다 보면 시니어 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에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 MZ는 이렇다면서. 네. 이런 MZ라고 안 하시죠. MZ라고 하시죠. 네. 맞아요. MZ가 MZ들은 그렇다. 요즘 애들은 이렇다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요즘을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해서 뭐 나이, 뭐 성별, 뭐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직에 있더라도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좀 취향을 좀 관찰하고 이러한 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저도 좀 이런 표현을 라떼는이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상사가 이거 해 이렇게 지시형이셨고 지시를 잘하는 상사가 좋은 상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야 너 이거 해 이러면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는. 그리고 이 말투라는 게 사실은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왜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런 거를 좀 오픈 개방형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말투를 좀 바꾸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시니어분들이 조금 소통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MZ는 MZ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당연히 젊은 애들은 IT를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거라던가 요즘 젊은 애들은 사진 찍기 좋아한다던데 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친해지시려고 이제 스몰 토크를 그쵸. 그런 거 막 하시거든요. 스몰 토크 주제를 예. 좀 민감한 주제로 잡으셨어요. 예, 막 그 미리 알아보시고 그래가지고 왜 반지 보면 여자친구 있냐, 맞아요. 결혼 언제 할 거냐, 너도 애기 낳기 싫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그 안에는 항상 MZ는 이래, 뭐 어떤 연령대는 이래, 어떤 사람은 이래.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모두가 그렇지 않거든요. 두 분도 사실은 그 범주에 다 들어가시진 않잖아요. 다 뭐 SNS 좋아하시고, 뭐 사진 찍기 좋아하시고, 뭐 그런 거. 둘 다 안 좋아합니다. 어플은 깔려 있지만 사용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마다 어떠한 성향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이해하시려는 태도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 언어적인 섬세함이라는 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드려요. 좋은 의도이시더라도 그거를 전달하는 텍스트, 내용과 태도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한테는 분명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내용도 중요하고 그걸 전달할 때 뭐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시고 주의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새로운 조직에 가셔서 불안하시고 이제 좀 긴장하셔서 친해지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지를 모르니 이제 눈에 보이는 뭐 반지를 보고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조금 적응하기가 편하실까요? 저 완전히 공감되는데 우리 사실 다 막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막 더 오버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다 똑같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나를 선택했잖아요. 나는 선택받았다. 예, 얘네가 원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합류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는 조직에서 나를 막 면접 보거나 이력서를 볼 때 우리 조직이랑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에게 불안함이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어디 출근할 때마다 내가 제 시간에 도착 못할까봐 불안하고 주차장에 차를 못 넣을까봐 불안하고, 예, 주차하다가 옆에 차 긁을까봐 저는 항상 불안해하면서 저는 항상 울면서 운전하거든요. 네, 그 불안함을 느끼지만 그래서 더 잘하는 시간들이 있고, 맞아요. 처음은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처음을 잘 견뎌오셨다라는 본인의 어떤 과거의 성취들, 이런 것들을 또 잘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게 저처럼 사회 초년생들한테도 되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말인 것 같아요. 불안해도 괜찮다. 수많은 처음을 끝내고 온 데가 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일할 때 마음속에 새기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도 이제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소극적이게 보이고 쟤는 적응을 잘 못하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기 PR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되게 포인트가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요 PR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거를 가장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해 주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 신입 때는 제가 PR 할 게 없었거든요. 성과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웃긴 게 곳에 짬이 좀 찼다고 요새는 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보내요. 한 장에 보내면 될 것을 막 프로필 막 6장, 막 7장 보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경력도 많고 성과도 많다 보니까 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투머치하다, 예, 과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표 분야에 맞는 간결한 프로필 혹은 이력서 등을 만들고 링크드인이나 커리어 리멤버 같이 프로필형 경력 SNS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 좀 올려놓으시면 이러한 사람이 있구나, 우리에게 맞구나 라고 해서 헤드헌터라던가 아니면 HR 중에서도 외국 기업 HR들은 직접적으로 개별 수시채용 서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계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거나 나는 이제 서칭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제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올려놓으면 그런 거 있어요. 막 나한테 제안이 오는데 뭐 이런 게 오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맞춰서 했으면 알아서 올 텐데 뭔가 내가 얘네가 보여주고 싶은 걸 제대로 안 보여줬으니까 이상한 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PR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도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나 IT 이 정도 좀 쓴다. 네, 티 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취업 준비를 할 때 그냥 채용 플랫폼에다가 이력서 올려놓으면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에서만 먼저 절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뭘 잘못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치님이랑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어디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정말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시니어분들과 기업 담당자분들을 많이 부딪히시는 이제 코치님을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점이 많았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들께도 도전할 수 있다는 이제 의지,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런 젊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이 또 정리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자기만의 리듬으로 멋진 커리어 여정을 이겨나가시기를 제가 응원드립니다. 오늘 시니어분들께 이제 용기를 드리는 이야기 해주신 문학영 코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이 막 오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